조선시대 비운의 왕비 선양워 씨. 선양워 씨는 조선 제20대 왕인 경종의 계비로 혼란했던 정치 상황에서 온몸을 부딪혀 싸워야만 했던 비운의 왕비였습니다. 선양워는 노론 영수 김창집의 제자인 어유구의 딸로서 그녀의 집안은 노론계였지만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에 호의적이었을 정도로 현명했으며 경종의 이복 동생인 왕세제 연인군과 끊임없이 대립할 정도로 강단이 있었습니다. 남편 경종은 숙종의 후궁인 희빈장씨의 아들로 어머니 죽음과 함께 위태로운 상황에서 세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종의 생모인 희빈장씨를 사사하는 데 앞장섰던 노론 대신들은 세자가 즉위할 경우 연산군처럼 모친의 복수에 나설 것을 우려해 후계를 연인군으로 교체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숙종이 병환으로 눕게 되면서 왕세자 경종이 부왕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자 이를 기회로 여긴 노론은 그를 세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경종은 무난하게 전국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보이며 세자 자리를 지키게 되고 1720년 아버지 숙종이 승하면서 힘겹게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경종은 원하던 왕위에 오르지만 세자 시절과 다름없는 상황에 좌절하게 됩니다. 당시 노론이 모든 것을 장악했기에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경종 부부가 후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론과 왕대비 인원왕후는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을 강행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인군의 세제 책봉을 반대했던 선양왕후는 종실과 비밀리에 연합하여 세제 연인군을 밀어내고 토연세자의 직계 증손인 밀풍군을 입양해 후사로 세우려고 했지만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경종은 젊어서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어머니인 인현왕후가 죽자 상조로서 빈소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친어머니인 희빈장씨도 사약을 받고 사사되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또한 즉위 전으로 노론 대신들의 압박에 시달렸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던 이복 동생 연인군이 세제에 오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병약했던 몸과 더불어 자식이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약하고 약해 보였던 경종도 역시 한 성격하는 숙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노론은 자신들의 세력으로 경종을 압박해 후계를 마음대로 연인군으로 정하고 나아가 왕세제에 의한 대리청정을 주장합니다. 이에 곧바로 경종은 대리청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되어 병신처분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종의 지지 세력인 소론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소론은 일제히 불충을 이유로 노론을 탄핵하였고 결정적으로 모코룡이 고변 사건을 일으키면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의 사대신인 이이명, 김창집, 이건명, 조태제 등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사사되는데 이를 신임사하라고 합니다.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철저히 본을 낮추며 지내다 결정적인 기회를 잡자 모든 것을 뒤엎게 됩니다. 이후 경종 말년까지 소론 강경파들이 집권하며 노론의 씨를 말리는 피해 나날들이 이어집니다. 이때 경종은 노론이 내세운 연인군을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세제가 자신의 후계자라며 끝까지 보호해주는 의외의 형제애를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당시 몸이 약했던 경종은 1724년 8월 2일부터 위독해지기 시작했는데 병상에 누워있던 그가 8월 20일에 연인군이 가져온 게장과 생감을 먹게 되었고 다음날 복통과 설사가 악화되기 시작해 의식을 잃게 되며 며칠 후 승하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경종 독살설로 이어지게 되고 영조는 평생 이 일로 인해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경종이 제2 4년 만에 37세의 나이로 승하하면서 선양후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대비에 오르게 됩니다.
남편의 의심스러운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있다고 생각한 왕대비 선희왕후는 더욱더 영조와 갈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희왕후와 영조와의 갈등은 수많은 야사들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인좌의 난입니다. 이인좌의 난은 조선 영조 4년 소론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으킨 반란으로, 이때 야사에서는 선희왕후가 이인자에게 왕실의 씨가 바뀌었으니 바로잡으라는 비밀 교서를 내려 양자로 입적시키려던 밀풍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실록에 존재하지 않으나 이인자 등이 왕대비의 밀명을 받았다고 주장한 기록은 영조실록에 수차례 등장합니다. 이런 이인자의 난은 파죽지세로 한양도성까지 진격하는 듯 했으나 결국 진압이 되면서 이에 결탁한 소론강경파와 남인 세력이 그야말로 씨가 말리도록 몰락했으며 밀풍군 또한 압송되었다가 자결을 명받습니다. 이후 선희왕후는 왕대비로서 참여해야 되는 영조를 위한 예식과 절차를 수시로 거부하였고, 영조 또한 왕대비에게 올려지는 물품을 매번 삭감하여 국고나 백성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영조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가 10세의 어린 나이로 갑자기 죽게 되고, 이때 효장세자의 독살설이 제기되면서 그 배후에 선희왕후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렇게 영조와 끝없이 대립하던 선희왕후는 1730년 2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선희왕후는 병사했다고 알려졌으며 그녀를 죽음으로 이끈 병명은 밝혀지진 않았으나 실록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몸을 떨며 통곡을 하고 읍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야사들이 전해지는데, 대표적으로 1730년 4월 15일에 발생한 영조 암살 시도 사건의 배후로 선희왕후가 지목되면서 영조는 그녀를 어조당에 유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분개한 선희왕후는 식사를 거부해 끝내 아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조와 수많은 야사를 만든 선희왕후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의심스러운 죽음을 되갚고자 끝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비운의 왕비였습니다. 한편 영조는 그녀가 죽은 지 3개월 후 국상기간이었지만 후궁 귀인 이씨를 내명부 정일품 비누로 삼고 대대적인 잔치를 열어 화려한 뒤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후 선희왕후가 거처하던 저승전은 세자궁으로 개조되어 사도세자의 처소가 되었으며, 저승전 건너편에 위치했던 희빈 장씨의 처소 취선당은 세자궁의 소주방으로 개조됩니다. 이에 해경궁 씨는 남편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불길한 저승전에서 자라고 취선당에서 지은 밥을 먹은 탓이라 생각했습니다.